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멘다 로드 박사입니다. 저는 NIH 국립보건원에서 특히 이제 국립암연구소에서 임상 심리학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이 강연의 제목은 어 위가 없이 살아가는 이 데 있어서 심리학적인 그런 영향,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강연과 이해적 충돌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신적인 건강이 참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삶의 질이란 무엇인가, 그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특히 그 절제술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위암과 관련된 치료를 하신 분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것은 또 무엇일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거와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고요. 그 외에 질문과 또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나중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체적인 것과 이제 정신적인 그 건강이 서로 일을 같이 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전공, 저희 전문 분야도 이쪽이고 교육도 그렇게 받고 훈련도 그쪽으로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그 몸에서 생물학적인 이제 바이오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사이코에 해당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소셜 그런 모든 요인들이 신체적인 그런 건강, 신체 건강, 그리고 질병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일을 같이 하는,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의료팀과 같이 함께 환자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은 아마도 저의 동료이신 NIH에서 발표하신 다른 분이 또 어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아는데, 여러분의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과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영양 사님, 그리고 약사님, 그리고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뭐 간호사님, 그리고 피지션 어시스턴트,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정신 건강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심리학자들, 그런 분들이 같이 여러분을 같이 이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인 케어를 저희 목표로 해서 이렇게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삶의 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이 높은 삶이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의 건강에는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체적인 건강이 이제 좀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 져 있을 때 저희가 건강한 상태다,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뭐 위절제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위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요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생각을 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신체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신체적인 그런 조건들, 이 컨디션이 좀 나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기능 또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성이 좀 제약을 받고,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에 있어서 자신이 만족하는 정도, 이런 느낌이 좀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관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뭐 가족 간의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부모님인 경우에는 또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의 그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건강 상태의 척도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정신적인 건강은 어떤 것들을 얘기할까요?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어 아주 편안한 상태 굉장히 뭐 걱정이 많게 되고 그리고 우울감이 오고 또 감정적으로 좀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이렇게 신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특히 뭐 신체적인 건강과 마음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 그 공통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다. 피곤함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통증이 유발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수면의 질이 낮아졌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게 되었다.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또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 공통 분모가 되겠습니다. 위절제 수술을 받으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뭐 개인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가족들만 해도 그렇고요. 한 예로 이제 생각을 해 봤을 때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스껍다."라는 것도 있고요. 신체적인 기능이 약해져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통증이 이제 심하신 경우 그리고 불편하고 몸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죠. 그리고 식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식사와 함께 음료를 섭취하는데도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드시지 못하다 보니까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위절제 수술을 하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가능한 걱정거리들 중에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면허를 가지신 이런 정신건강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시고요. 그리고 액트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받아들이시는 거 수용하시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훈련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영유하시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진하시는 그런 기술을 훈련하시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디에 내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도 하겠는데요. 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할까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양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커리어, 직업 이 참 중요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레저 활동, 그리고 영적인 그런 거, 그리고 커뮤니티에 이제 속하시는 그런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친구들이 또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절제 수술을 받으신 후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가 없이 '내가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그 생활 스타일을 맞게끔 여러분의 그 가치, 삶에 있어서 가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삶에서 나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생각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에서 이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저희를 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물들을 이제 치워 나가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우울감이든지 스스로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 지금 먹고 싶지 않다. 지금 음료를 먹고 싶지 않다. 마시고 싶지 않다. 그냥 나중에 할래. 기다리겠다. 음식 지금 안 먹고 싶다. 배가 안 고프다.' 이게 유혹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퓨전과 디퓨전으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퓨전의 경우에는 내 행동을 이렇게 장악하게 놔두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에 이제 집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의 생각으로부터 이제 찾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러한 '내가 뭐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거 진짜 귀찮아. 이거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나의 행동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상태이죠. 이거 대신에 나의 생각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어 두도록 이제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갔다가 왔다가 가 버릴 수 있게 이제 놔두는 거죠. 생각이 잡히지 않게.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가 먹고 싶지 않다. 지금 마시고 싶지 않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중에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연습을 이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자각을 하는 거예요. 어 현재의 순간이 어떤 건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음 전에 내가 이제 편하게 생각하던 어
그런 곳, 그리고 내가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내가 뭐 미직거리는 속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미래의 생각을 보면은 미래에는 내가 내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 내 이 그 역류가 계속되면, 영원히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언제 도대체 나의 이 역류하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 만약에 '내가 이게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먹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그런 미래의 생각과 과거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완전히 현재의 그 순간만을 집중을 하시고 '현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자각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음 정신을 어떤 한 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그런 행위들을 집중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다른 거에 방해 없이 온전히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집중해서, 그리고 산책하는 거, 손 씻는 것도 다른 데에 이제 음 정신을 뺏기지 않고 집중해서 하는 거, 그 순간순간에 이제 집중해서 어 전 힘과 전 전신을 이제 다 이제 쏟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샤워를 하는 거,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악기 연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가지고 또 이제 경력이 있고 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그 나라에서 정하게 되는 그런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사 학위는 당연히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심리학 쪽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이제 끝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석사 학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임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을 거쳐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교육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의료진에게 좀 레퍼럴을 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치료하시는 분들은 어 말을 하자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리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건강 어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름이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있는 전문적인 카운슬러로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치료사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텍스트 ualscience.org 이제 웹사이트에서 ACT 치료사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제 찾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전문 분야라든지 어떤 어, 그 종양 쪽에라든지 아니면 뭐 임상 쪽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psychologytoday.com에 또 들어가시면 네 지역별로 그 전문 분야별로 그리고 또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 건강보험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위 절대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신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시고요. 또한 위가 없이 이제 살아가는 삶에 적응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위암 이후의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 습관 변화 이런 것들을 따르셔야 되는 걸로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반드시 경험이 많이 있고 또 네 다학제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과 그 수술하시기 전 그리고 후 같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다학제간 팀은 뭐 외과 선생님도 있지만 종양학자 그리고 영양사, 약사, 사회보장 사회 그 복지사 그리고 그 간호사분들 그리고 이제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이제 임상 상담사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신 건강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쭉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또 줄일 수 있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절제 수술을 하신 이후에 삶을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형성을 하시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또 질문하고 또 토론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아멘다 로드 구역 그리고 NIH 그 국립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질문하는 시간에 패널로 참석해서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토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